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문서를 하나같이 살펴볼 건데요. 바로 미국의 세계 무대에서의 역할을 완전히 뒤바꿀 수 있는 새로운 국방 전략입니다. 이건 그냥 단순한 정책 변화, 그런 수준이 아니고요. 거대한 방향 전환을 알리는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오늘 우리가 깊이 파고들 문서가 바로 이겁니다. 2026년 국가 국방 전략, 줄여서 NDS라고 부르죠. 이게 그냥 정책을 좀 업데이트했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기존에 미국이 가지고 있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합의를 아예 깨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이 문서 표지에 적힌 문구, 이거 한번 보세요. 새로운 미국의 황금 시대를 위한 힘을 통한 평화의 회복. 이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이 절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모든 전략의 근본 철학이 바로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들어가서 이 새로운 국방 독트린이 대체 어떤 철학적 기반 위에 서 있는지 그 핵심 원칙부터 한번 자세히 뜯어보죠. 이 전략의 세계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실용적 현실주의라는 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이 문서에 따르면 이게 뭐냐 하면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개념 같은 거 말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명확한 시각으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인들의 구체적인 이익을 최우선으로 챙기겠다. 바로 이런 선언인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이 전략이 과거 정책의 연장선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이른바 탈냉전 시대의 외교 정책 합의라는 걸 의도적으로 깨부수고 단절하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수십 년 동안 미국이 해왔던 역할을 이제는 완전히 바꾸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새로운 전략이 해결하려는 과거의 실패라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다음 섹션에서는요. 이 NDS가 과거에 대해 얼마나 냉정하게 진단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진단이야말로 앞으로 나올 전략의 출발점이 되는 거니까요. NDS는 이전 행정부들이 미국의 우위를 그냥 낭비해버렸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예를 들면 방향도 없는 전쟁에 아들딸들을 내몰았고 지구 반대편에서 뜬금없이 국가 건설 같은 걸 했다는 거죠. 또 국방산업 기반을 포함해서 미국 산업 전체를 해외로 아웃소싱 해버리고 동맹국들이 무임승차하도록 내버려뒀다고 지적해요. 결국 군의 준비태세는 약해지고 현대화는 늦어졌다 이겁니다. 이게 바로 새로운 전략이 바로잡으려는 문제들이죠. 더 이상 국방부는 개입주의, 끝없는 전쟁, 정권교체, 국가건설에 의해 주의가 분산되지 않을 것이다. 정말 단호하죠. 이 인용문 하나만 봐도 이 문서가 과거의 군사적 개입을 얼마나 명확하게 거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국방력을 엉뚱한 데 낭비하지 않고 초점을 완전히 다시 맞추겠다는 선언이에요. 자, 이렇게 과거에 대한 진단이 끝났으니 이제 해결책이 나와야겠죠? 이 분석을 바탕으로 NDS가 내세우는 새로운 전략의 4가지 핵심 기둥은 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략의 핵심 뼈대 바로 이 4가지입니다. 첫째, 무엇보다 미국 본토 방어가 최우선이고요. 둘째,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힘을 길러서 중국을 억제하겠다. 셋째, 동맹국들한테 방위비 분담을 더 많이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요. 마지막 넷째는 미국 방위 산업 기반을 초고속으로 성장시켜서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 이겁니다. 특히 동맹국을 대하는 방식이 아주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지킨다. 이런 좀 추상적인 목표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제 공짜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철학이랑 청사진이 실제 정책으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이제 이론적인 얘기는 그만하고 이 새로운 독트린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66. 뜬금없이 웬 숫자냐고요?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바로요. 지금 행정부가 탈퇴하겠다고 선언한 국제기구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 하나가 이 새로운 전략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이 66이라는 숫자를 좀 더 자세히 뜯어보면요. 유엔 관련 기구가 31곳, 그리고 유엔과 관련 없는 기구가 35곳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분야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 거의 전방위적으로 국제기구에서 발을 빼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럼 왜 이렇게까지 탈퇴를 하느냐? 백악관이 밝힌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첫째, 미국의 주권을 되찾겠다. 둘째,
세계주의적 의제 같은데 우리 납세자들의 돈을 쓰는 걸 멈추겠다. 그리고 급진적인 기후 정책을 조장하거나 비효율적이고 심지어 미국의 적대적인 조직들에는 더 이상 돈을 대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결국 모든 자원을 미국 우선주의 과제에 다시 쏟아붓겠다 이겁니다.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66개 기구 탈퇴가 무슨 갑자기 나온 결정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현 행정부가 들어서자마자 WHO나 파리 기후협약 탈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일관된 흐름을 보여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조치는 그런 장기적인 정책의 정점을 찍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모든 변화들을 다 종합해보면 이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는 걸까요? 세계 무대에서 미국의 역할이 어떻게 재정의되고 있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NDS 각서에 딱 세 구절이 나옵니다. 미국 우선, 힘을 통한 평화, 상식. 이게 바로 이 거대한 전략의 철학을 가장 잘 보여주는 슬로건이에요. 사실상 모든 내용이 이 세 마디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 바로 이겁니다. 이 새로운 독트린은 무게중심의 근본적인 이동을 뜻해요. 전 세계 문제에 개입하는 글로벌 리더 역할에서 벗어나서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을 지키는 국익 수호자로 역할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미국이 이렇게 힘을 통한 평화 전략으로 방향을 틀 때 과연 전 세계의 동맹 관계나 국제 협력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거대한 변화가 앞으로의 국제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